안녕하세요. AWS에서 분석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이종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WS의 실시간 스트리밍과 분석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SQL로 손쉽게 분석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순서인데요.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에 대해 알아본 다음 AWS 기반으로 어떻게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빠르고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데모를 통해 실제 스트리밍 데이터를 SQL을 사용해서 손쉽게 대화형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감지되고 수집될 수 있었던 어플리케이션 로그나 장비의 미터링 데이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와 통신 기술의 발달 등으로 훨씬 많은 곳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감지하고 수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을까요? 예전에는 데이터 소스 쪽에서 일정 기간 수집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전달받아 활용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통신이나 컴퓨팅 자원, 처리 기술 관점의 제약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의 배치 방식에 더해서 많은 곳에서 이런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분석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빠른 비즈니스 의사결정 필요성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고도화되고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빠르게 분석하고 비즈니스에 반영해야 하는 요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빠른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응이 중요해진 이유는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의 정보 가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빨라진 환경과 상황의 변화, 그리고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점차 점유율이나 지위를 잃어가는 절대 경쟁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취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돼서 비즈니스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실시간 분석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가트너에서 발표한 리포트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와 분석 계획 가이드 리포트에서 가트너는 데이터 통합 요건 관련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까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 있는 트렌드를 알고 싶어서, 건물의 갑작스러운 온도나 습도 변화를 알고 싶어서, 새로 개편한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스트리밍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다양한 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인사이트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실시간 분석은 이미 많은 곳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는데요.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입출금이나 카드 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사기를 감지한다든지, 고객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클릭한 내용이나 한 페이지에서 머무른 시간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관심 영역을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들처럼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와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메시징이나 마이크로 서비스 간 이벤트 허브 용도로 데이터 스트림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일별 또는 특정 시간 주기로 배치 형태로 수행되던 분석을 데이터 스트림 기반의 실시간 분석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의 액션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거나 환경과 상황의 변화 및 비즈니스 진행에 따른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분석하고 이런 분석의 결과 확보된 인사이트를 다시 실시간으로 비즈니스에 반영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접근들입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여러 디바이스나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생성된 대량의 데이터들이 지연 없이 바로 수집되고 취합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수집되었던 순서대로 일단 스트림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그 이후 분석이나 처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저장될 곳으로 운반됩니다. 이 중 실제로 분석이 진행되는 단계는 화면상의 스트림 프로세스 단계이고, 다양한 스트림 간 연계 분석이나 머신러닝과의 연계, 실시간 집계나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와의 연계 분석 등도 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실시간 분석에는 다양한 난관들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분석 작업에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환경 구성이나 설치, 설정이나 부합 변경에 따른 자원 리소스의 할당과 스케일링 등의 작업도 수행해야 하고, 또 다른 실시간 분석 서비스나 처리 서비스 등과의 연계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준비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부분이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실시간 분석 작업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이라는 영역 자체가 기술적으로 매우 특화된 영역이고, 그 영역 안에 존재하는 실시간 분석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 각각이 가진 특성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고, 분석 작업이 개발 형태로 진행되는 관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쉽게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특정한 저장소에 저장한 후에 이 저장소의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나 다른 시각화 도구로 연계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통적인 실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화된 인력과 선정된 프레임워크나 플랫폼을 잘 구성하고 운영할 운영 전문가가 동시에 필요하고,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인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분석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 프로그램 개발 단계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실시간 분석이 가진 제약들은 최근처럼 개발 외에 분석에 특화된 지식과 경력을 가진 분석가분들이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을 수행해야 할 때 특히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나 경력을 가진 분석가 또는 비즈니스 사용자라도 발생하는 데이터를 바로 수집하고 수집된 스트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처리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이나 머신러닝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비즈니스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AWS 기반으로 손쉽게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통적인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 방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페르소나의 사용자가 운영이나 개발 관련된 지식 없이도 손쉽게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일단 스트리밍 소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아마존 MSK, 즉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 서비스를 사용해 빠르게 데이터 스트리밍 환경을 구성하고, 아마존 KDA 스튜디오, 즉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스튜디오 서비스를 사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SQL로 분석하고 손쉽게 시각화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면요. 아마존 MSK는 AWS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의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설정과 클릭 몇 번만으로 스트리밍을 위한 클러스터를 구성해 스트리밍을 시작할 수 있고, AWS에서 많은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이나 관리 부담이 적고, 또 오픈소스 아파치 카프카와 완벽한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아파치 카프카를 사용하셨던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소스코드 변경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치 카프카 생태계의 많은 오픈소스들 역시 MSK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즉 KDA는 복잡한 스트리밍 처리 및 분석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한 완전 관리형 아파치 플링크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서브세컨드 수준의 레이턴시를 지원하고 어플리케이션 요구에 따라 자동으로 스케일링되는 빠른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KDA 스튜디오는 방금 말씀드린 KDA에 작년에 새롭게 추가된 피처인데요. 오픈소스인 아파치 제플린을 기존 KDA에 통합해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대화형으로 손쉽고 빠르게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피처입니다. SQL, 파이썬, 스칼라를 통한 스트리밍 처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이고,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와 통합되어 있어서 메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분석이나 처리 작업 이후 간단한 조작만으로 해당 작업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드해서 KDA상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도록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실시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구성과 같은 많은 준비 작업을 거쳐야 했고, 프로그램 개발을 거쳐서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시각화 도구로 연동해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DA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2단계로 가능합니다. 일단 노트북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확인, 집계, 필터링이나 시각화 등의 다양한 처리나 분석 작업을 수행한 후에 이후에 지속적인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 노트북을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빌드해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데모를 통해서 얼마나 간단한지 실제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보여드릴 데모의 흐름인데요. 일단 아마존 MSK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데이터 스트리밍 환경을 준비하고 아마존 KDA 스튜디오 노트북을 생성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는 부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후로 실시간 데이터를 대화형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며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분석 노트북을 항상 실행되는 실시간 분석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마존 MSK 클러스터 생성 단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여드릴 부분은 스트리밍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MSK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WS UI의 아마존 MSK 서비스 화면입니다. MSK 클러스터 생성을 위해서 화면에 Create 클러스터를 누르면 바로 MSK 클러스터 생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uick Create 옵션을 사용하는 경우 클러스터 이름과 아파치 카프카 버전, 브로커 타입과 각 브로커에서 사용할 EBS 스토리지 용량만 선택하면 바로 클러스터 생성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MSK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때 보안 등의 이유로 별도 VPC를 할당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커스텀 크리에이트로 생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로 키 크리에이트에서 입력하는 항목에 더해서 몇 가지 추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클러스터 이름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본값으로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MSK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VPC를 선택하고 하단에서 사용할 가용 영역과 해당 가용 영역 내 미리 준비된 프라이빗 서브넷을 선택합니다. 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이번 단계는 인증, 보안, 암호화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일단 데모에서는 편의상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암호화 부분에서 플레인 텍스트를 Enable 시켜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설정 단계는 모니터링 관련된 설정인데요. 실제 운영 상황에서는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 단계를 높여서 상세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기서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하단에 Create 클러스터 버튼을 클릭하면 클러스터 생성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상단에 클러스터 생성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출력됩니다. 수작업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작업 대비 빠르고 간단하게 MSK 클러스터로 생성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생성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MSK 클러스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석을 수행할 분석 환경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분석 환경으로 앞에서 소개드린 아마존 KDA 스튜디오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아마존 키네시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서비스로 이동해서 스튜디오 노트북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번 데모에서는 방금 생성한 MSK 클러스터에서 바로 노트북 환경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액션스 메뉴에서 Create Studio 노트북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창이 뜨면서 KDE 스튜디오 노트북 생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노트북 이름을 입력하고 KDE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테이블 메타 정보를 저장할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VPC가 MSK 클러스터가 위치한 VPC로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KDE 서비스에서 스튜디오 노트북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MSK 클러스터에서 KDE 스튜디오 노트북을 생성하는 경우 이와 같이 VPC를 포함한 몇 가지 설정들이 자동으로 진행돼서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노트북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Create Studio 노트북 버튼을 누르면 KDE 스튜디오 노트북 생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화면이 전환되면서 노트북이 생성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노트북 환경을 생성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 노트북 환경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실행 전에 이후 단계에서 어플리케이션 빌드 및 배포에 사용될 S3 버킷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항목 중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 설정 박스에서 에디트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버킷을 선택합니다. 네, 이제 상단에 런 버튼을 눌러 실행시킵니다. 화면에 과금과 관련된 안내 문구가 출력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잠시 기다리면 노트북 상태가 러닝으로 변경되고 그때부터 노트북 환경을 사용해 분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마존 KDE 스튜디오 노트북을 사용해 실제 분석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과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특별한 복잡함이나 어려움 없이 큰 배경 지식 없이도 쉽게 분석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으시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스트리밍 데이터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DE 스튜디오 노트북 화면에서 오픈 인 아파치 제플린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아파치 제플린 화면이 열립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할 새로운 노트 생성을 위해서 Create New Note를 눌러줍니다. 노트의 이름을 입력하고요. 이후에 Create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이제 노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트는 플링크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도록 기본 설정돼 있어서 플링크 SQL이나 파이썬, 스칼라 등을 사용해서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노트입니다. 이제 이 노트를 사용해서 원하는 분석을 마음껏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분석을 위해 가장 처음 하는 작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스트리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겠죠. 데모를 위해서 앞에서 생성한 MSK 클러스터에 클릭스트림이라는 토픽을 생성하고 샘플 데이터를 생성해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첫 번째 할 작업은 데이터베이스에서처럼 테이블을 정의하는 작업입니다. 화면과 같이 MSK상의 토픽을 대상으로 테이블을 정의하면 해당 토픽에서 흐르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SK를 사용함으로 커넥터는 카프카, 토픽은 대상 토픽명, 그리고 부트스트랩 서버는 해당 MSK 클러스터의 클라이언트 정보 화면에서 얻어온 플레인 텍스트 부트스트랩 서버 정보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셀을 실행시켜주면 테이블이 생성되고 해당 테이블의 메타 정보가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상에 등록됩니다. 자, 이제 실제 스트림으로 흐르고 있는 데이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정의한 테이블을 SQL문을 사용해서 셀렉트 해봅니다. 네, 쿼리가 실행되고 있고요.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가 보입니다. 특정 고객이 특정 상품 페이지에서 언제 어떤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클릭 스트림입니다. 쇼핑몰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상품 정보를 클릭해서 확인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해당 클릭 스트림으로 로그를 제이슨 포맷으로 전송하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확인했으니 해당 쿼리는 중단합니다. 노트북 환경도 병렬 처리가 가능하므로 위 쿼리가 실행되는 상황에서 다른 쿼리를 실행하거나 분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비용이나 성능을 고려하면 필요하지 않은 쿼리들은 중단시켜주는 것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데이터 스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했으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스키마 정보를 반영해서 테이블을 추가로 정의합니다. 위에서 정의한 테이블과 달리 각 컬럼이 제대로 정의되어 있고요. 포맷도 제이슨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러우나 제이슨 외에도 CSV나 에이브로를 포함한 자주 사용되는 포맷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 정의된 테이블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셀렉트 쿼리를 실행시켰고요. 위에서와 다르게 각각의 컬럼별로 값이 구분되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SQL을 사용하는 다른 데이터 스토어에서 분석을 수행했던 것처럼 MSK 상에서 흐르는 데이터 스트림에 대해 SQL을 사용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으니 쿼리를 중단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유입되는 클릭스트림 데이터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되는 정보는 아무래도 실제 얼마나 많은 수의 클릭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SQL의 카운트와 그룹 바이문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아이디별로 액션 수를 집계해 보겠습니다. 쿼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커스터머 액션 카운트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확인했으니 쿼리를 중단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스트림 상에서 유입되는 정보에는 상품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프로덕트 아이디 정보만 들어있을 뿐 실제 해당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KDA 스튜디오 노트북에서는 스트리밍되는 데이터와 저장된 데이터 간의 연계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단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데이터가 S3상의 CSV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상에서는 S3상의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가정했지만 추가적인 커스텀 커넥터 설치를 통해서 다양한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데이터 저장소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일 시스템과 MSK,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즈, 오픈소스 카프카 연결을 위한 커넥터가 설정되어 생성됩니다. 이제 상품 테이블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문을 사용해서 쿼리를 수행합니다. 네, 각 상품 아이디별로 상품명, 상품 카테고리, 제조사, 판매사와 가격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상품 정보를 데이터 스트림상의 정보와 연계해 보겠습니다.
SQL의 조인문을 사용해서 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앞에 데이터 스트림 내용 확인에 더해서 해당 클릭 이벤트가 발생한 상품이 실제 어떤 상품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이너 조인만 보여드리지만 이 외에도 아우터 조인이라든지 인터벌 조인, 룩업 조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인이 가능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종종 요구되는 윈도우 기반의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기반의 분석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일정 시간대별로 집계 분석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윈도우 기반 분석을 위해 워터마크가 포함된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기존 사용하던 테이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워터마크 정보만 추가한 테이블입니다. 워터마크는 스트리밍 데이터를 다룰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데이터가 발생해서 KDA 스튜디오와 같은 실시간 분석 플랫폼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리 잠깐이라도 약간의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워터마크를 사용해서 얼만큼 늦게 도착한 데이터까지를 허용해 줄지에 대한 기준을 정해줍니다. 화면에서는 1초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 5초 단위로 실제 액션을 보이는 고객이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텀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텀블 함수는 스트림 내 각각의 데이터 시간이 어느 타임 윈도우에 속하는지 구분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 이벤트가 발생한 이벤트 타임이라는 컬럼 값이 어느 시간 윈도우에 속하는지 변환해서 그 시간대별로 distinct customer ID, 즉 사용 고객이 몇 명인지를 카운트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화면에서 지속적으로 시간대별 활동 고객 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확인하니 그 차이가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작업을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KDE 스튜디오 노트북에서는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뿐 아니라 몇 가지 차트 형태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고객 수 변동 트렌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 차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선 차트로 변경하고요. 세팅 화면을 눌러서 자세한 설정 값들을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나면 세팅 박스를 다시 닫고요. 이제 다시 쿼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매 5초 단위로 활동 고객 수 트렌드가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초 단위의 데이터가 집계돼서 차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랜덤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카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돼서 차트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데이터를 확인했으니 쿼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텀블 외에도 홉과 큐뮬레이트 같은 윈도우 관련 함수들이 지원되는데요. 시간 윈도우를 어떤 형태로 정의할지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윈도우 관련 함수들은 특정 테이블을 시간 기준으로 집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SQL문의 경우는 매 5초 단위로 상품의 사용자 액션 수를 집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텀블 함수를 살펴보면 클릭스트림 컬럼이라는 테이블에 대해 텀블 윈도우로 5초 단위로 집계를 수행하고 이때 시간 정보는 이벤트 타임 컬럼에서 확인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행하면 역시 매 5초 단위로 각 상품별 사용자 액션 수를 집계해서 보여줍니다. 쿼리가 실행되고 있고요. 결과가 각각의 윈도우별로, 프로덕트 아이디별로 집계돼서 화면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질의는 뷰로 정의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SQL은 매 5초 단위로 상품별 액션 유형별 사용자 액션 수를 구한 후에 상품 정보 테이블과 조인해서 추가 정보를 더하는 질의를 뷰로 정의한 것입니다. 셀렉트문을 사용해서 뷰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를 실행하고요. 화면에서 집계와 조인이 잘 수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했으니 쿼리를 다시 중단하겠습니다. 로우 넘버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특정 집계값을 기준으로 최상위 일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탑& end 쿼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쿼리는 고객 액션 중 구매 액션만을 선택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몇 건의 구매가 있었고 또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후에 그중 가장 상위 매출을 가진 5개 상품 카테고리를 표시합니다. 쿼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역시 매 5초마다 데이터가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를 중단하고요.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리밍 데이터를 저장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저장이 필요할 때는 일단 저장을 위한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이 테이블은 전체 클릭 스트림 중 액션 유형이 buy, 즉 구매한 기록만을 골라서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입니다. S3상의 특정 경로에 CSV 파일로 저장하고 데모 목적으로 매 5초마다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저장 관련 환경 변수를 추가 설정해 줍니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서트문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문을 수행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해당 테이블에 저장되고요. S3의 해당 경로를 확인해 보면 파일이 저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디렉터리로 탐색해 갑니다. 여기까지 KDE 스튜디오 노트북에서의 대화형 분석과 시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방금 분석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동작하는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드하고 배포하는 내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빌드 작업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트북을 새로 만들고 앞의 마지막 과정, 즉 S3로 구매 액티비티만 골라 저장하는 내용만 복사합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해서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노트북 상단에 액션스4로 시작하는 드롭다운 컨트롤이 보이는데요. 눌러보면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인 빌드 작업을 선택하면 노트북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빌드되어 설정된 S3 버킷에 저장됩니다. 네, 빌드 버튼을 다시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빌드가 완료되면 다시 상단 메뉴를 눌러 디플로이를 선택합니다. 다시 디플로이 버튼을 클릭하면 콘솔로 이동해서 방금 빌드한 어플리케이션을 KDA 상에 배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MSK와 KDA 스튜디오를 사용해 스트리밍 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하고 시각화하며 빌드하고 배포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MSK와 KDA에 대한 소개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손쉽고 빠르게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화면에 안내드리는 AWS의 워크샵, 핸즈온 랩이나 기술 블로그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 내에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관한 더욱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 무료 디지털 교육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이용해 시험을 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로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